이제 감각 이상이나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요 말초 순환 장애 미리미리 알아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감별 포인트가 4가지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근데 혈압을 여기 발에 재고 팔에 재고 있죠. 그러네. 바로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낮다? 그럼 발목 혈압도 종종 재봐야 되는 건가 봐요, 이 교수님.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혈압을 재면 뭐 양쪽 팔 이쪽 상완을 주로 네. 측정하는데요. 네. 말초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발목의 혈압만 한두 번만 측정해 보시면 충분히 이게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 몸 가끔 TV나 영화 보시면 피가 이렇게 펌핑해서 뿜어 나오죠. 그 정도로 압력이 굉장히 센데요. 심장에서 피가 흘러서 다리까지 가게 되는데 보통 다리로 가면 혈관이 줄어들고 좁아지게 되니까 압력이 팔보다는 다리 쪽 압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셔서 만약에 발목 혈압이 1보다 이렇게 상완보다 혈압보다 높으면 이건 오케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동맥으로 피가 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발목 혈압이 낮게 측정되겠죠. 그래서 발목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그래서 말초 동맥 질환은 첫 번째 하는 검사가 팔과 다리 혈압을 재는 발목 상완 지수라고 하는 검사를 상완 지수. 가끔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 검사를 해서 동맥 질환이 있다 없다를 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발목 그 혈압을 재보고 팔 혈압보다 낮으면 또 거기다가 당뇨나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으셨거나 예. 또 65세 이상이신 분은 꼭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꼼꼼히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심증이죠. 심정적으로 이제 예, 뭔가 범인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들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검사가 바로 발목 상완 지수인데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과 좌측에 뭐 숫자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옆에 있는 파형을 보시면 왼쪽은 파형이 이렇게 높이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네. 오른쪽은 보시면 무릎 아래쪽부터 파형이 굉장히 키가 작아지죠. 그러네요. 이게 저게 이제 작네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네. 다리로 가는 피가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병원에 오시면 CT 같은 거 찍으시면 보시는 것저 오른쪽 소위 말하는 이 무릎 관절 부위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혈관이 뚝 끊어져 있죠. 네. 저게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혈관 초음파는 CT나 이런 걸 못 찍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관 안에 찌꺼기가 많아서 빨간색으로 가는 피가 보시면 울퉁불퉁 좁아져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심만 되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물증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와 더불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박입니다. 맥박. 맥박인데 하지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 요거를 감별해 봐야 된다. 하지 맥박이라. 김 교수님 이게 뭘까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지 맥박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동맥은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전달되기 때문에 맥박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목을 만져보게 되면 네, 통통 네. 뛰는 게 느껴지게 되고요. 통통통. 혈관에 병이 있고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맥박도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지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거나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하지 동맥 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맥을 짚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고서 맥을 딱 보면은 뛰잖아요. 근데 하지 맥박은 뭐 발을 잡아야 되는 건지 발목? 다리를 종아리?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직접 한번 네. 그러면 직접 배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소신 해볼게요. 앞으로. 예. 김승희 아나운서의 하지 맥박 잘 잘 떠야 뛰고 될 텐데. 있는지. 예,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리 네. 동맥이 클수록 그리고 네. 피부와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잘 확인이 됩니다. 다리 동맥의 주행을 생각해 보시면 네. 배 복부대 동맥이 있다가 양 다리로 갈라져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장골 동맥인데요. 네, 네. 장골 동맥은 아무래도 배 안에 있으니까 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뱃속에.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대퇴 동맥이 예, 지나가게 되는데 네. 우리 삼각 팬티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대퇴 동맥이 잘 만져지는 부위고요. 실제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져보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 라인, 예. 여기 요렇게를 한번 만져봐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무릎 뒤쪽에 이제 수화동맥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만져지기가 어려울 텐데 무릎 뒤쪽에 정중앙 부위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고요. 오금 뒤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배우자분들과 같이 엎드려서 이제 누운 상태에서 만져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네. 발목 안쪽에 발목, 내측 네.
복사뼈 뒤쪽에 예. 이제 후경골동맥이 실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교수님? 여기가? 복숭아뼈 뒤쪽에 이제 보이고요. 우리가 양말을 벗고 실제로 보게 되면 네. 동맥이 뛰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만져보면 퐁퐁 뛰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말단으로 내려가면 네네네. 발등 정중앙부에 이제 여기 보이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요 정도? 예, 병이 없다면 겉으로도 이제 혈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거기를 이제 만져보면 퐁퐁 뛰는 게 이제 실제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게 저희가 이렇게 오금 뒤에 여기를 눌러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서서 지금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파닥파닥 뛰지는 않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주변에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구부린 자세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다리를 펴고 엎드린 자세에서 잘 측정을 할 수도 엎드린 있습니다. 자세에서. 그래서 집에서 예. 배우자분들과 함께 누워서 서로 이제 무릎 뒤를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쉽게 맥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요것도 잘 기억해뒀다가 가끔씩은 좀 하지동맥을 이렇게 맞아. 짚어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잘 배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실게요. 아니, 근데 한혜진 저는- 씨는 어떠세요? 저 다리 뒤로 저도 잘 뛰긴 뛰네요. 근데 이게 방송 뛰죠. 중이라서 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뛰는 건가? 엎드려서 해보시면은 더 네. 정확하니까 네.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요. 네. 하지 맥박 확인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감별 포인트는 이제 눈으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림 보시면 다리가 똑같이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약간 색깔 검해졌네. 부분인데 종아리가 유독 퍼렇거나 거뭇하고 창백하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요. 네네. 종아리가 퍼렇고 거뭇하다 그러면 정맥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정맥이 문제가 있어서 정맥혈이 충혈이 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정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면 거뭇하게 제 왼쪽 첫 번째 보면 검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정맥의 역류가 심하거나 정맥이 막혀가지고 정맥혈이 충혈된 경우에는 저렇게 거뭇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창백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보여요. 네네. 이것은 정맥 질환보다는 동맥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맥 혈류가 떨어지다 보면 저렇게 창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에 이어서 모양 변화도 살펴야 되는데 부종입니다, 바로. 좀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한쪽 종아리가 유독 두껍고 부었다. 그러니까 한쪽만 좀 그렇다. 이게 포인트가 될까요, 조 교수님? 맞습니다. 한쪽, 양쪽이 부었다고 그러면 전신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쪽만 부었다고 그러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근육 안쪽에 있는 정맥이 신부정맥, 신부정맥이 혈전에서 막히는 경우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부정맥 혈전증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신부정맥 혈전에서 막히면 네. 혈액은 심장에서 품어나와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맥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정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압력이 올라가서 정맥혈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붓게 됩니다.